네, 페이스북을 가끔, 아주 가끔 하는데요. 제가 글을 쓸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선배님이 계세요. 이 선배님이 IT 업계에서 꽤 인지도도 있으시고 영향력이 있으시고 책도 쓰시고 이런 분인데 정말 페이스북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상하게 최근에 제가 올린 거에는 아무 반응을 안 하셨어요. 뭐 이런 거 올렸거든요. 제가 무슨 비누TV라고 유튜버와 이제 저희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아키월드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는 아니고 이제 방송을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평소에 이제 괜찮으시면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거 보면 이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단서를 다시는 게 이런 분들이 블록체인이란 기술 자체는 모르겠지만 이런 단서를 다시면서 암호화폐는 사기다, P2E 게임도 사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고 게임 업계 내에도 또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반박하고 싶지도 않고요. 아까 이제 또 아주 100% 틀린 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오해들이 있으세요. 내재 가치에 대해서 아까 장영욱 대표가 얘기했고, 또 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격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다른 거는 만들고서 돌아야지 수익이 되는데 코인은 찍으면 일단 찍은 사람이 돈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죠. 코인 발행하면 발행한 사람이 10% 가지고 그걸로 부자 되고 이러니까.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은행은 직원들 월급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돈 찍어서 줍니다. 농담, 진짜예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경비는 어떻게 경비를 충당하게 돼 있냐면, 한국은행이 통화를 발행해서 국채를 사지 않습니까? 국채나 기업 은행채를 사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로 직원들 월급을 줍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돈 찍어서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국면들이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본질을 보면 사실은 암호화폐나 법정화폐, 피아트 커런시라고 부르는 것도 별 차이 없을 수 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피아트 커런시라고 부르는 게 명령에 의해서 가치가 생성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해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부가 실제로 보증해 줄 수 있는 화폐는 소위 기축통화라고 불리는 6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억을 예금해 놓으셨는데 금융위기가 나와서 은행이 파산되면 여러분 1억은 날아가 버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5천만 원은 보증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한 가지 게임업계에 제가 오래 몸담은 사람으로서 감히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플레이 투 원이라는 용어는 좀 자제하자, 그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블록체인 게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크립토 월드 분들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P2E 게임이 뭔가 새로운 것처럼 하는데 그거 송재경 대표님이 20년 전에 만든 거 아니에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리니지라는 게임에서 이미 이런 게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건 이미 있어 왔고, 그 다음에 P2E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엑시 인피니티도 점점점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는 P2E라는 게 마케팅 수단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변의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의미 있는데, 이건 사실 경품 같은 거로 생각해요. 뭐 포르쉐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용자 끌어들이는 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 정도고,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포르쉐 주고 마케팅 한다고 해서 포르쉐 게임이라고 부르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이지 이게 본질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게임은 게임 자체로 즐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P2E라는 용어를 계속 쓰면 오히려 규제 당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라는 게, P2E 게임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고 해서 블록체인 관련된 게임이 나쁘다, 틀렸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출시되는 모든 게임은 블록체인과 토크노믹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요한 건 결국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과 토크노믹스를 붙였냐 안 붙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품질이 있는 콘텐츠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 엑셀 게임즈가 만들고 있는 게임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지원하자. 또 주요 아이템과 캐릭터를 NFT화해서 유저가 보관, 거래가 용이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 컨퍼런스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블록체인 게임 또는 NFT 게임이라고 부르는 게 더 타당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이 붙은 게임은 뭐가 다른가? 이게 저희 아키월드의 그 경제 시스템 도표인데요. 사실 보시면 기존 게임과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단 하나 오른쪽에 거래소가 붙어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저희 이런 거 아직 출시 안 돼서 또 여기는 저희는 이제 코인을 직접 발행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온보딩한 보라 플랫폼 또 보라 플랫폼이 메타보라가 또 있는 클레이튼에 기반해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블록체인 게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변화는 결국 소유권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소유권의 이슈는 게임, 특히 MMORPG가 걸어온 지난 25년 동안 늘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 1억짜리 집행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이슈인데요. 사실은 게임 회사들은 그거를 부인해 왔었습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점용권, 사용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썼었고요. 우리 이택수 회장님하고 그 옛날 영둥이 시절부터 이거 가지고 엄청 토론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게임 회사가 이거를 부인해 왔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존에는 어떤 소유권이 되게 되면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무한으로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게임 회사가 사실은 부인해 왔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게 아이템이 유저 거다 그러면 유저가 계속 그 아이템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은 게임 서비스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특히 모바일로 되면서 어마어마한 과금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그 유명한 게임들 같은 경우는 유저 평균 3, 40만 원씩 결제를 하는 이런 게임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더 많은 과금을 위해서 소유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게임 회사가 외면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기술을 통해서 유저들에게 소유권을 주자라는 게 저와 엑셀 게임즈의 생각이고 또 지금 위메이드를 비롯한 블록체인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곳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투명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 건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 알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어떤 제대로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것들은 어려웠지만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사의 책임이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그걸 무한 책임을 지게 되면 사실은 회사가 이 서비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책임의 의식이 되기 때문에 운영의 권한조차도 유저에게 넘길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한 블록체인에서 소위 다오라는 이름으로 유저들이 운영권을 가지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휴를 한 나인 크로니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여기도 이제 유저들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소유권을 유저에게 보장해주는 어떤 방편으로서 블록체인 기술, 특히 그 중에서도 NFT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그 NFT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해보면서 느낀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NFT NYC라고 행사를 하고 있고 두들이라는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이제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NFT라고 하면 이제 이런 순서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크립토 키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크립토 펑크가 나왔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트위터 프로파일 픽처밖에 없는데 100억씩 나가고 이랬던 거는 사실 저는 그냥 이더리움을 엄청 많이 보유한 분들의 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 효용 가치도 없지만 근데 이게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믿음과
그러니까 이더리움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더리움으로 바꾼 NFT를 가지고 있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돈 많으신 분들의 플렉스로 이 시장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미술품 시장과 동일하지 않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변화를 준 게 그 유가랩스의 베이시였습니다. 보워드 요트 클럽. 이게 굉장히 변화를 준 이유가 뭐냐면 IP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죠. 베이시를 통해서. 그 유인원, 원숭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인원의 그 프로파일 PFP를 가지고 시작해서 메이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파생적으로 나가고 셀럽들이 참여해서 밈처럼 즐기고 또 이걸 가지고 다양한 뭐 활용들을 하게 됩니다. 유저들이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활용하고 유저들이 활용할 수 있게 회사는 기반을 제공해서 어떤 IP가 확장되는 게 되고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이 NFT로 뭘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유가랩스는 결국은 게임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더사이드라는 게임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그 게임의 기반이 되는 토지를 디드를 NFT로 발행을 해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유사한 흐름으로 메타토이 드래곤즈, 메타콩즈 뭐 이런 데들 좀 이따 오후에 아마 그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메타토이 드래곤즈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것도 또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 발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도 결국은 게임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장 대표도 얘기했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효용성을 갖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게임으로 오게 되는 거죠. 저는 거꾸로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으로 가는 거를 고민한다면 이게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PFP NFT는 소위 뭐 자체적인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확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가 제로기 때문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 보유를 위해서는 뭔가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특히 오늘날처럼 지금 크립토 윈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는 패시브 인컴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은 효용성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효용성에 눈을 돌리는 순간 IP의 확장성은 감소될 수도 있다는 게 또 이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의 이제 사례인데요. 저희는 이제 아키월드라는 서비스는 기존에 저희가 쭉 서비스해온 아키에이지라는 MMORPG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피처 중에 하나가 하우징입니다. 집을 짓고 그 집을 꾸미고 또 그 집에서 농사를 짓고 그래야 효율이 제대로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거는 그럼 토지를 팔자. 토지를 NFT화해서 팔자. 이게 랜드 NFT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한정 팔면, 그러니까 무한정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팔면은 이 발행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날 수 있고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자. 이게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를 주기 위해서 PFP를 또 NFT로 발행했습니다. 약 2,000장 정도 발행했는데 저희 게임의 캐릭터를 커마해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카드의 이름을 PFP라고 안 하고 팬덤 카드라고 했습니다. 아키월드라는 서비스를 잘 되기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팬분들께서 사주시는 팬덤 카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투자자님, 근데 또 저희가 클레이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플렉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투자자분들이거든요. 결국 투자 가치, 수익을 자꾸 고민하시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러면 팬덤 카드를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이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위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죠. 혜택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혜택은 드려야죠. 클레이는 박살났죠. 아유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네, 근데 뭐 저희보다 사실은 지금 뭐 1,몇백 원일 때 이 NFT를 사신 분들은 더 암담하시죠. 지금 뭐 300원대니까요. 그래서 랜드 NFT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저분들이 별로 아무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랜드를 보유하면 그 랜드를 보유해서 하우징을 하면 훨씬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고 또 게임을 플레이 안 하시는 분은 다른 게이머들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 수입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으신데 팬덤 카드는 소위 PFP 카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고민거리고요. 앞으로 게임 회사분들이 이런 PFP 카드 발행하신다면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발행이 뭔가 새로운 돈벌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있는 거 또는 잠재적인 거를 NFT로 발행했을 때 어떤 추가적 효익이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확실한 효용성 그리고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저희 엑셀게임즈의 어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이분이 만든 회사라서 MMORPG의 뭐 종가다 이런 생각,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남들과는 다른 MMORPG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도전해 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차원에서 보면 저희는 뭔가 그 기존의 MMO가 가지고 있던 거와 다른 시도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좀 높은 자유도 또는 느슨한 연대 또는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정말 샌드박스적이고 오픈월드를 추구했는데 막상 딱 해보니까 뭐 어쩌란 말이지? 난 뭐 해야 되지? 어려운데? 이게 자유도의 반대에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이제 문명 온라인이라는 게임은 주구장창 성장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 시즌제로 즐기고 또 쉬었다 또 즐기고 하는 게임을 서비스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차원에 그런 부분이 있고, BM 차원은 사실 그 송정인 대표가 리니지를 만들면서 MMORPG는, 특히 그래픽 MMORPG는 현실 세계의 모방이었습니다. 현실 세계를 모방하다 보니까 사실은 리니지의 세계에서는 현실보다 더 극한의 세계가 구현돼서 사실 뭐 적자 생존, 뭐 강자와 약자가 너무 명확하게 구별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좀 너무한데 우리 게임은 게임 나와야 되니까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좀 없는 게 좋지 않을까? 돈 쓴 사람과 돈 안 쓴 사람의 차별이 좀 없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시도를,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건 좋은데 그래도 차등은 있어야 된다. 내가 돈 썼는데 돈 안 쓴 사람과 비슷해지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달빛 조각사도 그래서 별로 큰 성공을 못 거뒀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니지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돈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있대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찌 보면 리니지 초창기의 모습과 비슷한 걸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블록체인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 이제 아키월드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을 준비하는 저희의 뭐 그림이나 이런 것보다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 막 사진 찍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회사는 플랫폼만 제공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은 유저들 간의 인터랙션, 릴레이션십, 그리고 그 익스피리언스에 의해서 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유저의 경험이 완성되는 구조를 꿈꾼다가 저희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막 뭔가를 강요하고 뭔가를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물론 기본적인 루틴은 있겠습니다만 유저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돕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게 되고, 우리는 가이드 역할만 수행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회사가 직접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즉 아까 잠깐 인게임 이코노미 보여드렸지만 상점이, 저희는 상점에서 뭔가를 막 팔지는 않습니다. 뭔가 중요한 재화를 팔거나 중요한 아이템을 팔지는 않으려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유저들이 플레이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원하고 더 빠르게 성장하는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사서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유니크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NFT화하는 건 아니고 독특한 아이템, 예를 들면 첫 번째 아이템, 첫 번째 신화 아이템 이런 것만 NFT화 한다든지, 그래서 스토리가 남는 NFT를 지향하고 그게 메타데이터에 남는 NFT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구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어쩌보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걸로 가는 발걸음일 수도 있는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또는
인터로퍼러빌리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우징이나 이런 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이미 아케이지 서비스는 본인이 보유한 그림 파일이나 영상 파일을 가지고 와서 게임 내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는 우리 게임뿐만 아니라 타 게임이나 타 PFP 파일 뭐든 NFT 보유한 NFT를 거꾸로 우리 아키월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드릴 생각이고,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유저들이 만들고 그거를 회사가 또 보상을 하고 뭐 이런 형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 경제행위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돈이 도는 거죠. 물론 저희가 만드는 푸른 소금, 블루솔트라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겠지만 그게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도권이 유저에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엑시 인피니티도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마음에 안 들면 스카이마비스라는 회사를 유저들이 바꿀 수도 있다라고 돼 있긴 하거든요. 저희도 그럴 수 있고 끊임없이 유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실은 더 망할 수도 있다. 유저들에 의해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다시 초창기로 돌아가자는 거죠. 사실 MMORPG의 시작에서부터 발전까지는 유저들이 만들어 온 겁니다. 무슨 처음부터 잘 짜여진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유저들이 플레이하는 걸 더 편하게 해주다가 게임이 발전한 거고, 저희는 그 길을 다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물음표를 써놨는데요. 메타버스가 되려나 이런 생각인 건데, 제가 지금 뭐 재판하고 이렇게 집회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아케이지에 있는 원화들이거든요. 저희 이제 실제 내용인데 아케이지는 이미 게임 내에서 많은 것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키월드에서 더 강화시켜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메타버스를 지향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아까 장 대표도 얘기했지만 백인이 백색이라서 그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또 VR, AR 또는 디지털 휴먼, 아바타 이런 게 메타버스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한 색다른 경험, 그것이 가능한 맥락, 그것이 가능한 콘텐츠, 이런 것들이 구현되고 그게 경제활동의 장으로,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 어찌 보면 뭐 그게 메타버스면 메타버스고 버추얼 월드면 버추얼 월드고, 그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MMORPG의 다음 단계가 2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제가 또 이 자리에 섰으니까 한마디 드려야 돼서 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모든 P2E 게임 이런 걸 허용해달라는 말씀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경품법도 있기 때문에 뭐 과도한 경품 내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규제 만능주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논리적 규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뭐 P2E는 안 되고 스태픈 같은 뭐 무브트업은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다르지?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는데 이런 거고요. 뭐 메타버스는 되고 게임은 안 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우리대로 P2E라는 용어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만 정부도 또 열린 자세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하는 일이 정부가 되게 손쉽게 하는 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선별적으로 하기 어려울 때 그냥 포괄적으로 다 안 돼 잃어버리거든요. 지금 한국의 게임 규제는 늘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다 안 돼 이랬다가 하나씩 풀어졌고, 대표적인 게 셧다운제 아닙니까? 셧다운제라는 게 제가 2011년인가요? 뭐 협회장 딱 되는 시점에 셧다운제가 발동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국 7, 8년 만에 아무 의미 없다고 판명돼서 그냥 없어졌지 않습니까? 정부의 규제의 상당 부분은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단 소비자 보호는 당연히 엄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 보호 역할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게임업계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MMORPG가 좀 더 유저들에게 각광받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장르가 아니라 유저들에게 사랑받는 장르가 되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NFT를 활용해서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